안녕하세요. 자이언트지점 1팀 서승권 ES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그 이관에 관련된 부분들을 최대한 농도 있게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걸 1시간 안에 다 하기에는 솔직히 저도 빡빡하고 여러분들도 1시간 안에 다 들어가기에는 어려우다 보니까 두 분류로 나눠서 2교시처럼 이렇게 나눠서 좀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오늘 중점적으로 할 부분은 이제 이관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전화를 많이 돌리고 미팅을 많이 나가는 것도 중요하나 저는 선택부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관에 찍는 포인트들. 그래서 이관에 내가 순위 미팅이든 선착순이든 찍었을 때 어떤 부분을 좀 포커스를 좀 맞춰서 찍어야 되는지 제가 실제 해오는 방법들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TA를 돌리기 전에 무지성으로 전화를 돌리는 경우도 많이 있으나 TA를 돌리기 전에 파악을 해야 되는 기본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릴 거고 1차적으로 TA를 이제 진행하는 내용들까지 오늘 딱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실제 이제 TA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미팅을 나갔을 때 내가 실질적으로 미팅을 나갔을 때 어떻게 어프로치를 하고 어떤 것들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교육이 끝나고 나서 궁금하셨던 것들이 있으면은 중간중간에 질문을 받기는 좀 어렵다 보니까 메모해 놓으셨다가 마지막에 제가 이제 Q&A 시간 드릴 테니까 그때 질문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이제 간단한 소개인데요. 전 21년도 7월에 썸머 때 위촉을 했습니다. 26살이라는 나이. 혹시 지금 나 26보다 어리다 하시는 분 계세요? 지금 현재? 지금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24살이요. 엄청 어리신데 근데 보통 저희 자이언트 지점 그리고 에이스 지점 친구들이 20대 중반 후반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영업을 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지인들의 풀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럼 DB나 이관 미팅으로 내가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나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강점이 될 수 있지만 좀 약점도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객관적으로 저희 이제 고객들을 만나 보면은 연령대가 어때요? 다 50대 또는 60대 또 많게는 뭐 70대 분들도 계시고 젊으면 뭐 40대 분들도 계신데 제가 실제로 혼자 미팅을 아무리 많은 지식을 탑재를 하고 내가 아무리 설명을 잘 해도 이 사람과의 내가 공통적으로 대화 그러니까 공감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 나이의 세월을 어떻게 제가 뭐 보험 얘기를 아무리 했다고 해서도 그걸 이제 그 벽을 허물 수는 없다 보니까 그래서 빠르게 여러분들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보험에 대해서 고객보다 잘 알고 있어도 내가 고객과의 대화 공감되는 공감을 좀 형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아직까지는 뭐 여기서 40대 분들은 안 계시잖아요. 50대 분들도 안 계시고 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저는 그거를 내가 이렇게 혼자 나뉜 거 봤자 진짜 의미가 없겠구나 싶어가지고 저는 진짜 조인하고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그거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고객을 50대, 60대 고객을 만나서 아무리 내가 보험 세계사라고 이렇게 정장 빼입고 머리 올리고 가도 저 사람들 눈에는 난 아직 애기겠구나. 아직 어려 보이겠구나. 그거를 인정을 하셔야 돼요. 빠르게.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제가 여기 1차적으로 강사 소개에서 제 나이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일단 이제 차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관 선택 오늘은 1번 부분만 하면 거의 끝날 것 같아요. 이관 선택에서부터 TA 부분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나중에 제가 이어서 2차 그 다음 재능기부 시간에 와가지고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관 혹시 이관 아직 안 찍어보신 분은 안 계시죠? 여기서? 이관 아직도 안 찍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관에 이제 저희가 보통 변액 자격증을 따고 순위 매칭 때 이제부터 찍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변액 자격증은 여러분 솔직히 한 번에 붙으셔야 돼요. 이거 여기 돈 벌러 왔지 저희가 뭐 시험 공부하려고 오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변액 늦게 붙는다. 그러니까 돈 조금 덜 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근데 우선 이관을 찍을 때 저희가 확률적인 부분을 전 최대한 높이고자 시도를 많이 했어요. 이걸 실제로 제가 거의 5년 동안에 해왔던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1차적으로 지역을 이제 딱 보고 저는 찍습니다. 근데 보통 이관을 찍을 때 많은 분들께서 이제 보시는 부분이 그냥 MIP예요. 순수한 MIP. 그쵸? 왜냐면 그래도 기왕이면은 그러니까 MIP를 보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기왕이면은 저는 1순위로 보는 부분은 지역입니다. 지역. 왜냐면은 제가 사는 동네가 인천이에요. 인천 서구 연희동에서 이제 한 거의 15년 가까이 살았는데 확률적으로 인천 서구 연희동에 있는 사람들보다 뭐 강남 아니면 압구정 아니면은 뭐 용산, 여의도 이쪽에 분류에 계신 분들이 확률적으로 좀 더 자산이 많을 수밖에 없고
내가 계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을 때 조금 더 큰 금액을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확률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저는 지역 부분으로 보시다시피 여기 있는 그 한강 라인을 보고 나서 저는 영등포, 동작구, 서초, 강남, 송파, 그리고 성동구, 용산구, 마포구 이쪽 라인으로 최대한 좀 지역을 1순위로 보고 찍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천에 제가 이제 인천에 살다 보니까 그래서 인천으로 예시를 드리는데 인천에 뭐 연금보험 50만 원 또는 30만 원권 그리고 아니면은 뭐 마포구에 한 4만 원짜리 5만 원짜리 그럼 저는 마포구 4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찍어요 실제로 이번에 찍을 때 왜냐면은 어쨌든 간에 MIP적인 부분은 낮을 수는 있겠으나 저희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또 어떤 것들이 가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확률적인 부분을 높이기 위해서 저는 지역 부분을 보고 찍습니다. 1순위로. 두 번째로 보는 부분은 이제 나이입니다. 나이 이제 뭐 60대 나이 많다 안 찍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돈이 많고 부자이신 분들은 5, 60대의 분들이에요. 그리고 보험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있고 저희 여러분들께서 받고 싶어 하시는 보험이 보통 뭐예요? 종신보험이죠. 그렇죠? 20대, 30대, 40대 분들보다 그래도 5, 60대 분들께서 종신보험에 대한 관심도가 좀 더 높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흔히 그 왁구라고 하죠. 상상. 왁구를 짜는 데 있어서도 조금 더 큰 금액들을 제한할 수 있는 분들이 저는 5, 60대 분들이다 보니까 그 이후에 보는 부분이 이제 나이적인 부분들. 지역과 나이, 그리고 그 다음 부분으로 보는 게 이제 MIP. 근데 이제 MIP 부분 보시는데 이제 막 연금에 대해서 연금 TA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연금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TA가 이미 완납됐고 이 사람한테 가서 뭔 얘기를 해야 되냐. 그래서 막 연금을 좀 이제 배제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전 되려 연금건이 더 편합니다. 연금건. 왜냐면 고객 입장에서 여러분들께서 다 담당자가 내가 가지고 있는 연금 어떻게 받으면 좀 좋다고 하는지 알려준다고 하면은 또 안 만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TA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은 저는 연금건을 조금 더 선호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뒤이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보는 부분이 이제 직업적인 부분들. 근데 직업에 대해서 보면은 업데이트를 안 하다 보면은 직업군이 많이 다르기도 해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제 그 관리자급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저는 그래도 기왕이면은 직업군이 그래도 조금 표기가 되어 있는 관리자 또는 뭐 대놓고 의사분들이 되어 있거나 아니 주부분들을 보통 선호를 합니다. 저는. 왜냐면 내가 어쨌든 집을 보고 나서 주부를 찍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저는 주부분들도 뭐 이제 다들 주부 별로 선호 안 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주부분들도 선호해서 찍습니다. 그리고 이제 TA 부분인데 이제 TA를 저희 지점원분들도 저희 지점원분들도 그렇고 이제 제가 이제 막 TA를 하는 거 많이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들으려고 듣는 게 아니라 지나다니다 보면 아니면 제가 그냥 업무 보다 보면 TA 하는 게 막 들리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TA라는 부분이 필수 안내 사항이 있다. 계약 사항에 특이 사항이 있다. 아니면 계약권에 대해서 조금 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저를 만나봐야겠다. 저는 그런 멘트들 다 안 쳐요. 다 빼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다 거짓이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그냥 약속을 잡으려고 하는 포인트에 불과한 건데 근데 이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보관기간이 3개월이잖아요. 3개월. 근데 이 사람한테 어쨌든 나는 너의 담당자고 난 너의 계약권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알려줄 수 있어 라는 그 포인트로 접근을 하다 보면은 3개월 뒤에 이간을 뺏기더라도 그 사람한테 또 소통을 계속 할 수 있어요. 담당자 변경이 되다 보니까 저는 되려도 그걸 신청을 하라고 그 오늘 링크 같은 거 보내는 거 아시죠? 오늘 링크에서 그 사람한테 또 제 거 그 고객 등록을 하라고도 막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도 저 차일 땐 당연히 약속을 잡는 거에 너무 급급해가지고 괜히 없던 말들까지 막 지어내면서 약속을 잡았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여러분들께서 약속 잡는 것도 분명 중요하지만 결국은 최종적인 목적은 뭐예요? 계약이잖아요. 계약. 그렇죠? 계약이라는 부분을 따내기 위해서는 고객이랑 뭔가 마찰이랑 트러블적인 부분을 만들어내시는 것보다는 최대한 고객을 좀 이해하고 고객에게 좀 도움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다가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좀 TA 뭐 하시는 방법들이 다 조금씩 다르시겠지만 저는 실제로 TA를 할 때 뭔가에 대한 특이사항이다. 이거에 대해서 필수 안내사항이다. 아니면 이런 안내를 안 받다 보면 민원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멘트를 조금 다 빼는 편입니다. 최대한. 그래서 일단은 TA를 돌리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죠. 계약권 파악하시는 부분들. 그렇죠? 근데 이제 막 지급 내역 같은 경우도 안 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저희 회사 건에서 어떤 것들을 지급을 받아서 이 사람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
대략 두 가지 경우에요. 지급이 진짜 엄청 많이 받거나 의료비 보장 혜택들 같은 의료비 보장 혜택들이 있으면은 청구 많이 하는 사람들은 엄청 많이 하잖아요. 매년 용종 떼고 임플란트 하는 것들까지도 다. 근데 이제 지급권이 없는 부분은 저 좀 더 대략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이걸 내가 알려줄 수 있으니까. 근데 보통 제가 찍는 아까 연배가 몇 살이라 했죠? 5, 60대. 그쵸? 5, 60대 분들 건강검진 매년 하실 거 아니에요. 2년에 한 번씩. 그렇죠? 그랬을 때 저는 이 사람이 의료비 보장 특약이 있는데 청구한 게 한 건이 없다. 그럼 저는 그 사람들 거의 미팅 열에 9은 잡아요. 왜냐? 청구해준다고 해서라도 좀 만나기 때문에. 선생님 의료비 보장 혜택에서 이제 치료비, 그러니까 수술비 부분에서 용종이나 임플란트 치료 같은 경우도 받으실 수 있으신데 한 번도 없으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객 입장에서 당연히 받기 싫은 전화에 대한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화를 딱 해가지고 선생님 저는 이제 땡땡땡 선생님 저 신한라이프 담당자 누구누구입니다. 선생님 계약권에 대해서 필수 안내사 특이사항에서 연락드렸습니다. 이렇게 다가가는 것보다 담당자 누구누구이고 선생님 계약권에 대해서 안내드리고자 통화드렸는데 혹시 선생님 뭐 과거 2004년도부터 가입 잘 해주시고 유지 잘 해주시고 계신데 청구사항이 한 번도 없으시다. 혹시 청구하시고 놓치시는 부분 없으시냐? 이렇게 다가가는 게 고객 입장에서는 좀 더 듣기 좋은 전화인 거예요. 고객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지급 내역, 청구 내역들을 꼭 보고 나서 의료비 혜택들이 있는데 청구 내용이 꼭 없다, 아무것도 없다, 아니 좀 적다. 저는 그것부터 얘기를 합니다. TA를 하실 때 여러분들 한꺼번에 모든 패드를 다 오픈하지 않잖아요. 저희가 하나하나씩 너 이거 관심 있어? 너 이거 관심 있어? 이렇게 던지다 보면 하나 걸리는 거잖아요. 저는 그 중에 1순위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청구 같은 부분들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이제 당연히 이제 저는 종신보험에 대해서 세이즈를 하고 싶은 부분이다 보니까 사망보험금 얘기를 합니다. 사망보험금. 요즘 또 TA하기 더 쉬워진 부분이 어떤 거냐면은 저희 이제 10월 달부터 어떤 이슈가 있죠, 여러분? 네, 유동화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종신보험 표준형, 노후종신보험 이런 거 가지고 있으신 분들 다 그거에 대해서 해당이 되시죠? 그렇죠? 저는 사망보험금이 무조건 5천이든 3천이든 일단 그 유동화 얘기를 꼭 해줘요. 선생님 매스컴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과 마찬가지로 사망보험금을 저희도 연금처럼 선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죽어서만 나오는 보험이 아니라 어쨌든 연금처럼도 받을 수 있다? 당연히 관심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해주고 꼭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제 수익자 관련된 부분에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고객이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까 내가 죽어서 나오는 돈을 법정상속인으로 두면 되잖아요. 그럴 수는 있으나 제가 실제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고객을 만나서 종신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전화로 이 사람이 그래도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할 수 있어요. 수익자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다 보면은 예를 들면은 5천만 원의 사망보험금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법정상속인으로 뭐 이 사람의 자산의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겠으나 5천만 원 가지고 크게 뭐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네, 아마 왜냐면은 그게 뭐 5억이다 10억이다 하면 큰 문제가 될 수는 있으나 5천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는 그랬을 때 그래도 선생님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으시되 보통 요즘은 이런 부분들을 많은 분들께서 지적을 하신다. 그거에 대해서 이유를 얘기를 해줘요.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뭐 분쟁의 요소들이나 예를 들면은 제 자녀가 둘이 있어요. 근데 혹시라도 그런 사망보험금 때문에 또 다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이 해주고 그리고 세금 관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신다. 이렇게 해서 혹시라도 선생님께서 원하신다면은 이런 법정상속인에 대한 부분을 변경을 하실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처리도 제가 도와드립니다. 딱 여기까지만 전화로 얘기를 합니다. 그럼 반응은 두 가지예요. 그래요? 그럼 이거 그냥 지금 바로 전화로 바꿀 수 있어요? 아니면은 그래요? 근데 저는 그냥 법정상속인으로 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패를 하나 더 깠죠 지금 어쨌든 간에. 그리고 나서 다음 스텝으로 또 넘어가는 거예요. 다음 스텝으로 저희가 흔히 또 하는 것들이 뭐 갱신형 특약이 있다. 그러면은 갱신형 특약 뭐 말씀 안 드려도 너무 다들 잘 잡고 계시니까 갱신되는 부분들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저는 갱신 특약이 꼭 있는 분들한테는 실질적으로 이전에 납부했던 금액들 그리고 현재 납부했던 금액들 그리고 갱신 예상을 보면 또 저희가 얼마만큼 금액이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알 수 있잖아요. 그 금액들을 꼭 얘기를 해줍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약속을 잡는 거에 급급해서 너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패를 숨길 필요는 없어요. 실제로 저도 많이 당해본 부분인데 괜히 이 사람한테 금액 얼마씩 올라가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만나서 얘기해 줄 수밖에 없다. 만나서 진짜 금액 올라가는 것만 궁금해하고 그냥 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약속을 많이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요한 게 저희는 이제 계약을 따내보자. 최대한 이제 전화를 하시는 거다 보니까 그리고 고객이 좀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있다. 최대한 다 얘기를 해주고 해소를 해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TA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TA를 하실 때 여러분들 보통 몇 분 정도씩 하세요? 통화 한 통당? 3, 4분? 그쵸? 여러분들께서도 고객이라고 대입을 하셨을 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것도 개인 번호로. 담당자라고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들 점심이나 뭐 저희가 보통 TA하는 시간이 어쨌든 업무를 보는 시간들이잖아요. 그렇죠? 뭐 놀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근데 전화가 오면은 여러분들이 그거 흔쾌히 막 받고 오랫동안 전화를 들어주기가 저도 싫어요. 저도. 왜냐면 내가 어쨌든 나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담당자라고 와서 뭐라 안 좋은 소리만 해. 그럼 당연히 전화를 빨리 끊고 싶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트로에서 저는 꼭 통화 가능 여부를 물어봐요. 전 담당자 누구누구고 선생님 계약건을 8월부터 배정을 받아서 몇 가지 안내사항 드리고자 잠시 통화 드렸습니다. 혹시 한 3분 정도 통화 괜찮으실까요? 꼭 물어봅니다. 그럼 쿨하게 놔줘요. 그리고 또 다른 시간에 연락을 돌리면 됩니다. 명함 보내놓고 내가 전화의 내용 어떤 포인트들이 간략하게 정리를 해놓은 다음에 명함 보내놓은 이후에 추후에 또다시 전화를 하면 돼요. 이 이관이라는 게 어쨌든 저희가 이 사람한테 당연히 추가 계약을 제안을 하는 부분도 맞지만 담당자잖아요. 담당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계약권에 대해서 관리를 해줄 또 의무가 있어요. 저희가 담당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을 보유만 하고 있더라도 저희가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받는 부분이 그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들이 지금 당장에 통화 여부가 좀 어렵고 통화가 안 된다고 해서 이 사람 뭐야 그냥 제끼는 통화 계속 안 된다 하네 그리고 그냥 TA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난 어쨌든 이 사람한테 콜을 했고 이 사람한테 내가 제대로 된 뭔가에 내가 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내가 안 됐네 그럼 3개월이 됐든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저는 그냥 계속 연락을 해요. 이관이 뺏겨도 저는 그냥 연락을 합니다. 어쨌든 이관이 뺏기는 거에 대해서 이유만 저희가 밝히면 되잖아요. 이 사람한테. 저희가 보관기간이 3개월이어서 3개월 이내에 이거 동의가 안 되다 보면은 담당자가 추후에 또 변경되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고객들 입장에서 담당자가 계속 바뀌는 게 좋아요, 싫어요? 싫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 담당자가 계속 바뀌었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이유도 말하고 내가 이 사람을 제가 놓지만 않으면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은 이관이 여러분들 저차할 때 당연히 부족하실 수 있어도 계속 쌓이시겠죠. 쌓이고 그럼 이 사람한테 내가 계약을 받았더라도 계속 또 전화할 수 있는 게 저희 이제 고객들인 거예요. 근데 전 영업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화했네 안 받았네 그럼 얘는 끝. 이게 아니라 전화해서 안 받았어 또 다른 날에 또 전화하는 거예요. 그럼 고객들이 쌓이시면 여러분 놀 시간이 없어요. 놀 시간이. 그러니까 지금 막 담배 피고 딴 데 가서 놀 시간이 정말 없어집니다. 그런 생각으로 전화를 계속 하시면은. 저는 최고 많게 하루에 72통 정도를 해봤거든요. 72통. 72통은 다 받은 게 아니에요. 부재중도 많이 있죠. 그리고 연결된 코드 몇 개 없을 수는 있는데 그냥 저희가 시간 난다. 그럼 뭐 오늘 일정 없다. 그럼 전화 그냥 계속 하시는 거예요. 했던 사람 또 해보고 안 받았던 사람 또 전화해보고 부재중 이 사람 근데 내용 설명했는데도 만나질 않았네. 또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여러분들 계속 내가 담당자로서 계속 안내도 해주고 뭐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접촉이 가장 중요합니다. 계속적인 접촉. 제가 실제로 카톡 요거 하나를 좀 보여드리자면은 지금 처음에 제가 이분과 미팅을 했던 거는 23년도 7월에 처음 이렇게 미팅을 했어요. 23년도 여기 한번 봐주시겠어요? 그렇죠? 처음 카톡이 23년도 7월이죠. 근데 지금까지 그냥 연락 보내고 계속 카톡만 보내요. 저희 제안서 보내고 자료 보내고 생일인 날에 이 사람 뭐 청구해달라 해서 이렇게 신분증도 보내고 청구만 해주고 생일인 날에는 뭐 케이크도 보내고 했어요. 막 2년 가까이 지금. 이거 마지막 밸런스 피 저희 이제 2억으로 줄어들 때도 막 이제 3억까지밖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들 이게 이게 일이거든요. 이게 일. 그러니까 고객이 안 만났네? 뭐 가끔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고객이 뭐 이상하다. 근데 어쨌든 고객도 뭔가 필요로 하고 만날 시간 여유가 있으면 만나요. 어쨌든 보험에 대해서 안내해준다고 뭔가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뭔가 약속을 좀 거절하고 이랬다고 해서 그냥 놔버리시지 마시고 정리 엑셀에다가 잘 해놓으신 다음에 2년이든 3년이든 연락하세요.
저도 이 사람도 이건 뺏겼었는데 그냥 또 얘기해갖고 그 담당자 변경해서 받았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내용 전달 같은 경우에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수익자나 갱신하는 부분들 그런 내용들이고, 근데 이제 뭐 계약건 파악 같은 경우에 너무 기본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이거를 모르고 그냥 제껴놓고 그냥 하실 분들은 없을 것 같고, 근데 중요한 부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이 다 번호 저장하시잖아요, 고객들. 그쵸? 좀 부재인 전화도 고객 저장을 해놓거든요. 전화를 안 받았고 미팅을 안 했더라도 저장을 해놓고 카톡 사진들 같은 경우도 한번 쓱 보세요. 미팅 가시기 전에나 회의하시기 전에. 예를 들면은 거의 카톡에 대해서 내용들이 어쨌든 이 사람이 직업군이 그냥 관리자급으로 되어 있었다. 근데 카톡을 보면은 막 명함 같은 거 보면은 어디 대표나 임원으로도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이 좀 관심이 있어 하는 분류가 뭐 해외 나가서 골프 치는 사진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이 사람이 해외여행을 좀 많이 다닌다거나, 그럼 저희가 유추를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 사람 그래도 좀 약간 경제적인 여유가 있구나. 그런 것들을 좀 유치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카톡이다 보니까 번호 저장하셔서 뭐 TA 전이 되셨던 미팅 전에 되셨던 꼭 한 번씩 좀 보시고 나셔서 좀 태세를 갖추면 좋잖아요. 저희가 기대를 또 할 수 있는 거고 준비를 또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거 나서 이렇게 이제 TA 부분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4번 보시면은 클로징 및 이제 선거절 처리가 있잖아요. 선거절 처리. 저는 어쨌든 내용 설명 다 했어. 그럼 결국엔 저희가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시간 괜찮은데 만나서 제가 대면으로 설명을 해주겠다. 이거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어쨌든 클로징 단계에서 저는 무조건 선거절을 한 번씩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요즘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는 게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개인 번호로 금융회사 내가 너 담당자야 모르는 번호로 딱 오면은 고객들 입장에서는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심들을 좀 제가 좀 재치 있게 위트 있게 좀 풀어내고자 해가지고, 실제 선생님 제가 이렇게 대면으로 안 해드리는 이유가 보이스피싱으로 많이 오해들 하신다. 근데 저희 막 열심히 일하는데 그렇게 오해받으면은 좀 약간 저희도 속상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만나서 저희가 직접 계약권을 정리해서 대면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다. 선생님 괜찮은 시간에 뭐 30분에서 1시간 정도 계약권 정리를 해서 한번 방문을 드리겠다. 전 이렇게 정말 클로징 멘트를 칩니다. 실제 예시로. 왜냐면은 어쨌든 전화란 것 자체가 저희 담당자기는 해도 딱딱하게 굳이 다 갈 필요는 없거든요. 3분 내내 그냥 좀 딱딱하게 차분하게 내용 설명 딱 할 필요가 없어요. 중간중간에 장난도 치시고 뭐 위트 있게 뭐 예를 들면은 고객이 저 지금 밥하고 있어서 지금 전화하기가 좀 어려워요. 뭐 맛있는 거 하고 계세요?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고객들과의 좀 소통을 좀 전화상에서도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내용적으로 나 너 만나야 돼 약속만 잡는 거 급급하시지 마시고, 그럼 고객들이랑 이런 좀 대화도 많이 나누시고 이런 위트들도 좀 치시면 좋을 것 같다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고객이 내용을 내가 아무리 다 얘기를 했어. 그렇다고 해서 약속이 다 잡혀요. 저희가 안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앞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난 너의 담당자니까 너한테 이런 걸 알려줄 수 있어. 이런 관점으로 다가가다 보면은 고객이 거절을 해도 추후에 연락하는 게 쉬워요. 왜냐면은 고객이 진짜 바빠서 못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신이 없을 수도 있는 거고, 시기가 지금은 너무 진짜 뭐 주변에 뭐 예를 들면 가족이 또 누가 아파가지고 시간이 안 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회사에 무슨 프로젝트를 해서 진짜 시간이 안 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보니까 고객이 거절했을 때는 저는 괜히 쪼지 않습니다. 급하게 막 쪼지 않아요. 그러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저희가 다음 주에 명절이잖아요. 저 약속 더럽게 안 잡히기는 해요. 명절 지나고 나서 또 전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많이 있거든요. 대놓고 그냥 이렇게 거절을 한다. 지금 바빠서요. 아니면 전 나중에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고객 말 잘 안 듣고, 그런 거절이 나왔을 때 좀 고객 말 잘 안 듣고, 선생님 그럼 지금 바쁘신 것 같으니 제가 다음 주나 아니면 다다음 주나 저희 여러분들께서 그냥 하고 싶은 날짜에 맞춰서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리겠다 하고 저는 그냥 끊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메모를 해놓고 그 시간에 맞춰서 또 전화를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또 부재 중이다? 그럼 문자 남겨요. 문자 남겨, 또 부재 중이네? 그럼 한 일주일 텀 두고 전화해볼까? 다음 주에 또 안 받네? 2주 텀 두고 해볼까? 또 안 받네? 그럼 또 한 번 문자 남기고. 선생님, 뭐 지금 같은 경우 예를 들어 한 2달 추적한 고객이 있다. 지금 또 명절이잖아요. 선생님 명절 앞두고 많이 바쁘실 것 같아서 이렇게 문자 남겨드립니다. 저번에 한번 제가 이러이러한 내용 설명 드렸었는데 명절 지나고 한번 시간 내주세요.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그래서 고객들이 거절을 했다고 해서도 너무 이 사람 안 받네, 이 사람 약속 잡기 빡세겠네, 이거 끝내시는 게 아니라 계속 그냥 하시면 된다. 계속 전화 돌리시고 문자 보내시고. 근데 이제 뭐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추적의 텀은 어떻게 두고 해야 돼요? 그거 여러분들의 자유예요.
일주일 텀 두셔도 되고요. 2주일 텀 두셔도 되고요. 한 달 텀 두셔도 되고요. 저도 그냥 제가 미팅 없는 날에 그냥 회사에서 놀고 있을 시간 너무 아깝잖아요. 그런 날에 그냥 추적 다 하는 거예요. 엑셀 딱 켜보면은 이 사람 지금 전화 마지막으로 한 게 벌써 한 3주 됐네? 하는 거예요. 이 사람 근데 내가 저번 주에 했는데도 안 받았네? 또 하는 거고. 근데 이 사람 내가 어제 했네? 그러니까 오늘까지 하면 약간 좀 그 스토커 같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이 사람 다음 주에 한번 해볼까? 정리 다시 하고. 그런 식으로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추적에 대한 부분은 뭔가 그 요령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시간 있을 때마다 저희 뭐 보면은 FC 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막 바쁘지 않아요. 저희 다들 전 그거는 알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저 여러분들 뭐 진짜 너무 바빠갖고 과로 사회 분들 안 계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하루에 일 실제로 진짜 몇 시간 하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아마 4-5시간 하시는 분들도 많은 걸걸요. 그러면은 다른 것들 막 하는 시간에 그냥 앉으셔가지고 추적 같은 것만 그냥 하루에 날 잡고 해도 정말 저는 충분히 미팅 많이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일주일 내내 그렇게 전화를 못 돌려요. 저도 죽죠. 그렇게 맨날 돌리면은. 저도 그냥 이제 미팅 없을 때, 예를 들면 이번 주 금요일에 제가 미팅이 없거든요. 하나밖에 없어요. 미팅이 4시인가? 그 전에 또 시간이 넘잖아요. 3-4시간. 그럼 그때 전화 한 40-50통 돌리면은 추석 이후에 또 미팅을 잡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운이 좋으면은 그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에 또 미팅을 잡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추적은 계속 하시면 된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조인업 관련된 부분인데요. 요거는 제가 원래 이제 그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파트여가지고 요거는 제가 다음번에 다시 한번 조인업 관련된 부분 다시 정리해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 혹시 제가 지금 이제 TA 관련된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 계세요? 여기까지? 네, 질문 주시면은 이제 선택 부분에서 50대가 좋다고 말씀 주셨는데 네. 사실 선택보다는 이제 가서 만나서 얘기를 할 때 네. 이제 은퇴 시점이 거의 다가온 시점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 이후까지 납입을 좀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가지고 혹시 그런 경우에 좀 어떻게? 그렇죠. 근데 이제 요거는 저도 엄청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여러분들 근데 저희가 당연히 큰 뭐 100만 원짜리 뭐 몇백만 원짜리 제안을 하면 좋겠으나 저희가 충분히 능력이 안 되고 고객이 여러 개 되면 10만 원, 20만 원 제안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객의 상황이나 저희가 던지는 그 규모에 따라서 계약은 그 금액은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종신보험 10만 원은 충분히 은퇴해도 낼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종신보험 1-20만 원 정도는 제 마인드가 아니 어쨌든 사람은 무조건 죽고 무조건적으로 나오는 보험은 종신보험인데 이걸 어쨌든 은퇴를 했다고 10만 원, 15만 원을 못 낼까?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시면 그게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고객들은 당연히 보험을 또 오래 내야 되고 내가 소득이 줄 테니까 고정지출을 당연히 줄이고 싶어는 해요.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뭐 무조건 이 사람한테 몇백만 제한을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사망보험금 든든족 같은 게 5천이나 1억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은퇴 시기고 뭐 난 이제 소득을 줄여야 된다고 해도 그런 사람한테는 저는 그래도 최소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20만 원도 제한을 합니다. 왜냐면 종신보험은 어쨌든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보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50, 60대 분들한테 찍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고 은퇴 시기라고 해서 굳이 내가 너무 비싼 보험만 제한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적은 보험이더라도 그러면 제한을 꼭 해보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은퇴를 하셨다고 굳이 왜냐면 저희 요즘 치킨 한 마리 시켜 먹어도 3-4만 원 하잖아요. 그렇죠? 치킨 2번 더 시켜 먹어도 종신보험 하나 정도는 가입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거를 여러분들 FC 분들께서도 먼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혹시나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 본인 종신보험 없으신 분들 솔직하게 아니면 제가 다 클릭 내고 까볼 거예요. 여러분들 솔직하게 드세요. 네. 한 번 지금 드셨거든요. 2분 드셨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거 먼저 해보세요. 그러면 좀 약간 고객한테 확신도 달라지는 것 같기는 해요. 저는 예전에 한 2억 정도에 들어놨었고 지금 이제 아기가 태어나서 지금 10월에 안 그래도 명절 기간이 길어가지고 원래 이번 달에 하려 했어요. 저번 달에 저희 와이프 거를 한 2억인가 3억을 했거든요. 근데 다음 달에 아마 명절 기간에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당연히 내가 월에 20-30 정도를 내서 혹시라도 잘못되었을 때 몇 억 정도를 준비할 수 있는 보험이잖아요. 종신보험은. 저는 그게 정말 필요하다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고객들이 난 사망보험도 필요 없어. 나는 이 정도도 내가 죽어서 나오는 돈 뭐가 필요해. 그런 사람들한테도 그래도 최소한 1억 정도
5천 정도 제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고객이 나 필요 없다 하시더라도 최소한의 1억 정도는 그냥 제한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팔고 싶어하는 보험이 종신보험이라 하셨잖아요. 그렇죠? 저는 실제로 미팅에 나가서 당연히 원보험이나 이런 것도 많이 팔면 좋죠. 근데 어쨌든 제가 좋아하는 보험이 종신이고 제가 많이 세이지하고 싶은 상품이 종신이다 보니까 건강보험은 10분, 15분 만에 설명 끝내요. 그리고 사망보험금 얘기만 계속해요. 밸런스 비슷 얘기하든 든든종 얘기하든 노종 얘기하든 그런 것들만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많이 받고 싶고 내가 세일즈를 강하게 하고 싶어하는 상품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미팅의 시간을 분배를 하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나는 건강보험을 잘 받겠는데 종신보험이 잘 안 돼. 종신보험 얘기를 많이 안 하셔서 그럴 거예요. 종신보험은 계속 미팅 시간 보통 1시간이죠. 1시간 중에서 50분만 종신보험 얘기해보세요. 계속 고객 나가셔가지고. 그러면 종신보험에 대해서 확신도 더 드실 거고 그러다가 하나씩 계약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답변이 됐을까요? 네. 그래서 은퇴 시기시더라도 여러분들 고객을 저희는 설득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설득을 역으로 당하시면 안 돼요. 저는 은퇴해가지고 그래도 10만 원, 15만 원 할 수 있지 않을까? 저 딱 그 생각이 정말로. 이 사람이 은퇴하는 건 아시겠어요? 근데 요즘은 은퇴를 하시더라도 바로 막 다 쉬지도 않아요. 왜냐면 다들 장수하는 시대잖아요. 과거와 다르게 최소 95세까지는 다들 지내시다 보니까 보통 정년이 요즘 63세, 62세? 그때 다들 대부분 은퇴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바로 노시는 것보다도 아니면 다른 것들에 대해서 뭐 작은 일들이라도 또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저희 이제 저기 뒤에 이제 이지호 ESL이 있는데 이지호 ESL은 갔던 고객의 남편이 이제 은퇴를 합니다. 그렇죠? 저희 고객 중에 남편이. 근데 제가 바로 물어봤죠. 바로 그냥 쭉 쉬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 이제 사모님이 그건 잘 모르겠다고 아직은 그런 식으로 바로 놓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먼저 은퇴니까 보험가입 못 하시겠네 납득이 되시지 마시고 은퇴시다? 그 은퇴시니까 큰 금액은 못 하더라도 작은 금액은 얘기는 해보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네. 그 뭐 주소나 월남 봤을 때 네. 딱 봐도 이제 고액 그 가입자고 자산가 판단이 되는데 네. 뭐 연금이 이미 지급되고 있다거나 아니면 대출 활용하고 계시는 경우 전화상 전화상으로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면 저희가 솔직히 할 말이 많이 없잖아요. 저도 그건 인정을 합니다. 이 사람도 어떻게? 근데 또 안 할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약속을 잡으면 또 만나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저는 지금 이제 창현이가 말했던 부분은 이 사람 딱 봐도 그냥 돈 있어 보여. 냄새가 나요. 냄새 나는데 이 사람 연금 받고 있어.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건 거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보통 보험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관심이 있겠어요? 뭐 상속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녀한테 주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그냥 보장성에 대한 부분이 나이가 들어가고 좀 필요할 수도 있고 제한할 수 있는 스펙트럼은 저희가 엄청 많아요. 저희가 정신보험도 있고 간병인보험도 있고 다른 비과세 상품도 있고 자녀 앞으로 연금 들어줄 수도 있고 자녀 앞으로 단기나 종신부 들어놔가지고 나중에 그냥 좀 찾아서 쓰게끔 이렇게도 할 수도 있고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걸 그냥 얘기합니다. 전화상으로. 항상 연금 지급받고 있으신데 불편하신 점은 없죠? 이건 그냥 안부 인사예요. 저희가 그냥 너 밥 먹었어? 이런 식으로 인사하는 것처럼 근데 뭐 굳이 같이 밥 먹을 거 아닌데 그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연금 지급받고 있는데 불편하신 거 없으세요? 담당자로서 최소한에 한번 물어보고 근데 연금 예를 들어서 한 50 정도 받고 있다. 50만 원 정도 종신토록 연금을 지급받고 있으신데 보통 요즘 많은 분들께서 이제 찾아주시는 게 다들 이제 간병인에 관련된 부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보험은 원래 본인의 활용들보다도 이제 가족분들을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시는 이유들이 많이 있다. 저는 이런 식으로 멘트를 칩니다.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선생님께서 이제 요즘은 다들 이제 유병장수 하시다 보니까 간병인 보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좋은 상품 얘기 드리고 있고 아니면 선생님께서 혹시라도 자녀분 앞으로 연금 받고 있으신 것들을 좀 나중에 추후에 뭐 증여를 활용하신다거나 아니면 부족한 보장에 대해서 채우시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은 제가 찾아뵙고 나서 담당자로서 한번 안내를 드리겠다. 좀 그냥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지릅니다. 그럼 약속이 만약이라도 관심이 있어서 잡히잖아요. 그러면은 얘기한 내용들 저희 제한하겠다고 거의 얘기를 했었죠. 지금 보면. 그러면 거의 약속이 잡혔을 때는 계약 나올 타율도 높더라고. 근데 당연히 약속이 안 잡힐 수도 있어요. 이렇게 했다고 무조건 10건 돌려서 10건이 다 잡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가만히 뒀다고 날리는 것보다는 연금 받고 있네, 이 사람 못하겠네 하는 것보다는 지금 창현이가 말했던 것처럼 이 사람 돈 냄새가 나. 어떻게 한번 만나보고 싶어. 그러면 그랬을 때는 이렇게라도 전화를 해보고 그리고 저희
보면은 이슈들 엄청 많잖아요. 이벤트. 보면은 저번 달 같은 경우에는 절판이 어떤 게 있었죠? 밸런스 핏이 한도가 줄었죠. 그런 것들 DM을 그냥 보내세요. 그런 고객들한테. 이관들한테. 저도 8월 마지막 주에 DM을 한 40통을 보냈어요. 그냥. 그 중에서 2명 답장 오고 38명이 거의 씹혔어요. 근데 저희 어쨌든 일한 거잖아요. 제안서 보냈고. 그 중에 하나 걸리면은 계약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저희 그 1월 달에 135%대 아시죠? 아마 그때 충격기가 있었었나? 예. 그쵸? 135%대? 그때도 그냥 무진장 막 DM을 돌렸거든요. 거의 한 그때는 한 100통 돌렸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한 분께서 이걸 안 그래도 라디오에서도 이걸 얘기를 하더라. 관심이 있다. 근데 계약권을 보니까 딱 봐도 부자 냄새가 났어요. 부자 냄새 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바로 이사님한테 쪼여놓은 거 드렸죠. 제가 그렇게 DM을 뿌려봤더니 이 사람이 이거에 관심이 있다. 그 사람 만나자마자 1,000만 원 했어요. 당일날 병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슈나 이벤트들은 저희가 뭐 절판이나 이런 것들 저희 나름으로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뿌려보다 보면 걸리는 게 저는 이 영업이지 않을까. 계속 움직이다 보면 하나가 걸리는 게 영업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 사람이 뭐 연금 받고 있네? 그럼 그냥 이렇게 대놓고 제안도 해보고 혹시 뭐 연금 같은 경우에 지급 잘 받고 있으신데 추가적으로 다른 요즘 금리 높은 상품들 보험사에서 하는 그런 비과세 상품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놓고 얘기를 해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대출 같은 경우에는 저는 크게 신경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대출은. 왜냐면 대출은 어쨌든 가지고 있는 거에서 뺀 거잖아요. 그쵸? 그럼 다시 또 넣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해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 대출 같은 경우에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들 고객들만의 스토리가 다르다 보니까 대출은 크게 신경 안 쓰고 그냥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연금인데 연금을 뭐 예를 들어 개시를 하셔야 될 연배가 지났어. 근데 대출이 풀대출이야. 고객한테 물어보죠. 아 이거 대출이 있으시다 보니까 연금 개시 좀 묻히셨냐? 아니 이걸 혹시 뭐 상환하실 계획이 있으시냐? 그럼 고객이 뭐 상황별로 다 대처가 다를 거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그냥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그 약관 대출의 이자는 원금을 갚아주는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이자 그냥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고객 입장에서도 빨리 해소하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오늘 12시에 미팅이 대출을 풀로 받은 원장님이에요. 연금 100만 원짜리 가지고 있으면 대출을 풀로 받으셨어요. 근데 일단 가보는 거예요. 왜냐면 직업분도 의사고 그리고 이 사람이 어쨌든 이거 대출 안 그래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궁금해하니까. 근데 만나보면 또 얘기하다 보면 어떤 건덕지가 생기겠죠. 그래서 일단은 갑니다. 대출은 너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질문 없으시면은 저 지금 한 40분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우선은 다음 부분 이제 조인원 관련돼서 부분이랑 이제 미팅을 나갔어서 어떻게 어프로치를 하는지 그리고 미팅을 나갈 때 어떤 것들을 좀 준비를 하면 좋은지 제가 실제로 지금 이선 이사님과 조인원과 엄청 활발하게 다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혼자 나가서 미팅을 가서 어프로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바로 이사님께 요청을 부탁을 드려서 이제 같이 동행을 해갖고 가는 경우도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웬만해서는 같이 나가는 게 좋기는 해요. 전 열에 9분 이사님과 같이 나가고 싶습니다. 근데 다만 이사님도 몸이 하나시잖아요. 그렇죠? 분신술을 막 쓰실 수는 없으니까. 그럼 제가 그러면 혼자 나가야 될 미팅이 있다 그랬을 때 나가서 어떤 부분을 좀 어프로치를 하는지 그런 부분들과 조인업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좀 기본적으로 좀 준비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 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거의 한 40분 정도 했는데 들어주셔서 다들 이제 고생 많으셨고요. 어쨌든 저희 이제 이렇게 교육을 듣는 것도 다 영업 활동 더 잘 되고자 하시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영업이라는 게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이제 영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좋지만 않으면 언젠간 저는 이제 빛을 보는 게 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1년, 2년 전에 이렇게 못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저도 그냥 고객들 만났을 때 3만원짜리, 4만원짜리, 5만원짜리 계약 받고 그냥 거절당하고 그러고 오는 경우도 많았었는데 저도 이제 이사님과 함께 하다 보니까 지금의 자리까지 이렇게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께서도 혼자서 그냥 맨땅에 헤딩식으로 하시는 것보다 주변에 잘하시는 분도 엄청 많잖아요. 그런 분들과 함께 하셔가지고 조금 더 빨리 약간 하이패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이패스 길로 쭉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